운명의 40%는 내 손에 달려있다. 오래전 본 통도사의 가마솥이 생각난다. 공양주 스님은 지름이 2미터 쯤 되는 가마솥에 밥을 지으시다가 뜸을 들이기 위해 불길을 잠재우셨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도 언제쯤 뜸을 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아시느냐고 물으니 10년 정도 해보면 솥 위로 김 올라오는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세차의 달인 김문길 씨가 세차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 차 구석구석 찌든 때에 물을 뿌리기 위해 문을 열고 세차를 한다. 차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발걸음과 왼발의 고정 위치까지 정해두었다. 차체의 직선각을 살리며 휠의 곡선을 따라 세찬 노즐을 뽑는다. 덕분에 묵은 때를 남김없이 쓸어내는 외부 세차는 단 4분이면 끝난다. 텔레비전 뉴스에서까지 소개되면서 세차를 좀처럼 하지 않는 시기인 장마철에도 하루 평균 50대의 차량을 세차한다. 세차 기술을 한 수 전수하러 중국에 초대되어 다녀왔다. 그늘 눈을 가리고 하는 세차 미션에도 성공했다. 차에 닿는 노즐 소리만 들어도 차체가 눈앞에 그려진다고 한다. 왜 여러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방송국 PD의 질문에 그냥 내 차라고 생각하면 좀 더 깨끗하길 바라고 좀 더 빨리 끝내고 싶을 테니까요. 라고 답했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했으니 지금의 경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열정적인 몸짓으로 세차에 몰두하는 그는 한 끼 식사로 밥 8공기, 때로는 라면 10끼를 먹는다. 병원에서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본 고향의 노모는 눈물을 흘리셨다. 고생하는 아들이 텔레비전에도 나올 만큼 인정도 받고 사람들은 출세했다며 부러워하는데 노모는 그런 아들이 측은하기만 하신가 보다. 그러나 소박하면서도 해맑은 웃음 짓는 그의 얼굴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닮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세차 노즐이든 컴퓨터 마우스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판결봉이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은 사람은 누구나 크게 보인다. 세차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20년 경력의 그와 닮은 이들이 다행히도 세상에는 참 많다. 삼계탕용 닭을 2미터 앞에 작은 대나무 통에 눈 감고도 던지는 이도 있고 빠르게 이동하는 수천 병의 소주병들 사이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형 전시장 설치 공사를 하는 20대 기봉씨는 대형 사다리와 한몸처럼 움직인다. 사다리에 올라탄 채 전시장 곳곳을 이동하며 일하는데 직진만이 아니라 180도 회전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그 역시 시간을 절약하며 일을 잘하려면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기관들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작은 연구실까지 중요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소중한 태도들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작기는커녕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을 달인의 경지로 이끈 그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살이에 기운 빠지다가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행복하게 살 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닐 게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행하는 자세가 남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만들며 산다는 이유에서 얻는 메시지가 더 크다. 대파를 묶는 일, 곱창 안을 채우는 일, 우편물 발송 작업 등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직업들은 세상에 큰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니다. 작업 환경도 대부분 열악하다. 하지만 달인들은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기술을 다듬어 간다. 그런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 그들의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소냐 류버머스키 교수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유전적 요인이 50%, 환경이 10%, 각자의 의도적인 활동이 나머지 40%를 결정한다고 한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것처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소가 다르다. 성격이나 성향 등 이미 타고나는 DNA에 따라 행복에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영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직업, 건강, 결혼 등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의외다. 우리는 늘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적 자료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외부 요인은 행복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들이 행복의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그 점은 뭐든지 다 누릴 수도 없고 뭐든 다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행복을 결정하는 무려 40% 요소가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과는 달리 의도적인 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인 활동은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마음, 자신의 일을 소중히 하는 자세, 감사한 일들을 잠들기 전에 적어보는 것, 친절한 미소, 일상에서의 선행 등 사소한 것들이다. 타고난 유전자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약하게 타고난 심장이나 신장을 개선시키고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몸을 개선할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기질이나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있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위인들의 출생과 성장의 어려움, 모함과 시련의 굴곡 많은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룬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닮으려 하지 않나.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헤쳐나가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 더 행복한 나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1981년생 번개머리 마술사 이은결은 중학생 때 소심한 성격을 바꾸어 보려고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술에 빠져 하루에 10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동승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몇 명의 길거리 관중 앞에서 길거리 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술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신기하고 멋진 마술쇼. 잠시 후에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라고 외치던 그는 더 이상 소심남이 아니었다. 그는 2001년 일본 UGM 세계 마술대회 그랑프리, 2002년 SA 마술 챔피언십 매니플레이션 부분 1위를 따내는 등 세계적인 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제는 세계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판타지와 꿈을 선물한다. 이 소심한 성격 좀 바꾸어 보려던 의도적인 활동에 남다른 열정이 더해지면서 자신이 선택한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친형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는 등 큰 시련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러나 천직이라 믿고 택한 직업을 위해 의상 하나, 표정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했다. 그는 그런 노력 때문에 그는 날마다 마술처럼 행복하다. 그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니 매직이라 답하는데 인생을 물어도 아마 매직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